이스라엘 출신의 하임 사반은 21살의 이스라엘의 인기 록밴드 라이온스의 매니저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1970년대 영국과 프랑스로 넘어가 음악 비즈니스에 계속 몸을 담았습니다. 사반은 1983년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건너왔습니다. 그는 이때 해외의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미국에 수입하는 일을 하였고, 이후 아예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한 가제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제작에 참여하면서 아동용 영상물 제작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하임 사반은 이렇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수입과 제작을 이어가면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깊게 매료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흔히 특촬물이라 부르는 슈퍼전대, 가면라이더, 메탈히어로 등으로 대표되는 실사 히어로 드라마 시리즈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시리즈들을 미국에 수입할 생각만 갖고 있었으나 자체 기술력을 이용하여 미국판으로 리메이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슈퍼전대 시리즈였는데, 본래 슈퍼전대 시리즈는 1975년 비밀전대 고렌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리즈가 이어지는 토에이의 대표적인 특촬물 작품 중의 하나였으며, 1979년 배틀 피버 J부터는 매년 한 작품씩 신작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1986년작 초신성 플래시맨을 시작으로 87년작 광전대 마스크맨, 84년작 초전자 바이오맨 등이 대형 팬더라는 업체를 통해 렌탈 비디오로 출시되어 초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반보다 먼저 앞서서 이 작품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 실사 영화 시리즈로 유명한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 리였습니다. 그는 슈퍼전대 5번째 작품 태양전대 썬발칸의 영상을 접하고 이를 당시 폭스TV 산하의 어린이 채널 폭스키즈 CEO였던 마가렛 앤 로시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슈퍼전대, 가면라이더,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제작을 하고 있던 일본의 영화 애니 제작사 토에이는 1978년도에 스파이더맨의 실사 특촬물을 정식으로 마블에게 라이선스 받아 제작하며 마블과 연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토에이는 우리나라에서 플래시맨 등으로 잘 알려진 슈퍼전대 시리즈보다 앞서 로봇을 소환해서 싸우는 전투씬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많은 작품이었는데, 동시기에 제작된 미국판 스파이더맨 드라마보다 액션도 더 박력 있어서 스탠리도 꽤 흡족해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스탠리는 일본의 특촬물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의 소개로 이 작품에 흥미를 느낀 마가렛은 스탠리 측에게 영어로 더빙한 썬발칸 기반의 파일럿 필름 제작을 의뢰하고 영어로 더빙한 썬발칸 필름을 방송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이 보기엔 폭력적이며 다소 유치한 내용이라며 반응이 좋지 않아 제작이 무산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사반이 토에이와 슈퍼전대 시리즈의 리메이크 판권을 정식으로 구입하는 데 성공해 곧 슈퍼전대 미국판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을 비롯해서 의외로 스페인 등 유럽 등지에서도 제법 슈퍼전대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었으며, 사반은 84년도 작품인 바이오맨을 미국판으로 만들기로 하고 파일럿 필름까지 제작했습니다. 아예 미국 배우들을 데려다 변신 전 에피소드까지 만들어 놨으나 작품은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스탠리도 그랬지만 사반이 파일럿 필름을 제작했을 때도 방송사들이 폭력적인 내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반은 포기하지 않았고, 어느 날 마가렛 앤 로시를 만났을 때 슈퍼전대 시리즈의 리메이크 이야기를 꺼내자 마가렛도 스탠리를 통해 본 작품이어서 리메이크 제작에 흥미를 보여 두 사람은 위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이들에게 파일럿 필름을 보여준 후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좋으면 제작 및 방영을 하기로 하고, 파일럿 필름만으로도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 마침내 미국판 슈퍼전대 리메이크 작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반은 바이오맨 리메이크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슈퍼전대 시리즈나 일본 특촬물들은 미국판으로 리메이크하기 적합하다 여겨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신 전에는 일본 배우들이 출연하지만 변신 후에는
어차피 슈트를 입은 배우들의 액션씬이 위주였고 변신 후 에피소드만 보면 어느 나라 작품인지 구분하기 모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변신 전 에피소드만 미국 배우로 찍고 변신 후 에피소드는 일본의 슈퍼전 대원작의 장면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다 써도 그럴듯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룡전대 주엔자의 방영이 끝나고 6개월여가 흐른 1993년 8월 28일 마침내 미국에서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첫 작품이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되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변신 전 에피소드는 모두 미국 현지 배우들이 새롭게 찍었으며 변신 후 슈트 액션씬, 로봇 결투씬 장면 대부분은 일본판을 그대로 가져다 이어붙였습니다. 매끄러운 장면 연결을 위해 일부 필요한 추가 장면은 일본에서 원작 슈트를 공수해와서 따로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라는 소재와 일본에서 제작된 수준 높은 로봇 디자인 등이 맞물려 작품은 첫 방영부터 초대박이 났습니다. 또한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활약한다는 설정을 덧붙이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반이 거느리고 있던 제작사 사반 엔터테인먼트는 첫 편이 초대박이 나자 곧바로 시즌2를 기획하지만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새로운 슈퍼전대 신작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공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 권법을 소재로 한 오성 전대 다이렌자라는 작품을 제작하여 방영 중이었는데 이 작품을 이용하여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시즌2를 제작해야 한다는 게 문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작품이었지만 사반 측의 슈트는 기존의 공룡전대 슈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변신 후 에피소드까지 새롭게 찍은 후 로봇 전투 장면만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설정과 함께 오성 전대 다이렌자 장면을 쓰는 것으로 설정 짜깁기를 하여 시즌2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고민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즌1에서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들의 활용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미 올리버라는 캐릭터는 시즌 1편에서 6번째 레인저인 그린 레인저로 변신하는 인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으나 원작에서는 죽어버리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미국판에서는 죽이진 않고 힘을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사실상 레인저 은퇴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본래는 그래서 토미 올리버를 스피노프 작품으로 출연시키려 하다가 오성전대 다이렌자에도 6번째 레인저가 나온다는 점에 착안해 역시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식으로 그를 레인저로 복귀시켰습니다. 다만 기존에 그린 레인저 힘을 잃었다는 설정이라 오성전대 다이렌자의 6번째 레인저 복장으로 복귀시켜버리면서 미국판은 이제 별개의 슈퍼전대 작품들이 서로 뒤섞인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즌2 종영과 함께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작된 극장판이 제작됩니다. 헐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 20세기 폭스가 사반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아예 TV판과는 완전 별개의 극장판을 하나 제작하기로 합니다. TV 시리즈와 연속성을 가지는 스토리가 되면 아직 파워레인저 시리즈가 덜 방영된 나라에서 흥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KBS가 무적 파워레인저라는 이름으로 시즌1 방영을 한 게 94년도였으며 완구의 상업성 문제로 시민단체의 항의가 들어와 큰 인기를 얻고도 시즌2부터 방영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 속의 작품이 95년 6월 30일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장판은 새로 제작된 악당 아이반 우즈가 레인저의 힘을 빼앗고 우주 행성에서 새로운 힘을 얻은 레인저가 아이반 우즈를 물리친다는 다소 평면적인 스토리 구성도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로봇 전투씬을 순수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부분이 크게 호평받았습니다. 일본 원작이 모형 로봇을 가지고 스톱모션 기법을 써서 제작된 로봇 합체씬과 사람이 탈을 쓰고 연기하는 로봇 대결 장면으로 구현한 것과는 정반대의 기법을 쓴 셈인데 헐리우드 기술력이라고 해도 95년 당시에는 로봇 액션씬을 순수하게 3D로 구현한다는 것은 꽤 난제였기에 3D 로봇 대결씬은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장판과 별개로 시즌3는 사반이
다시 일본의 94년 작품 닌자전대 카쿠렌자를 베이스로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슈트는 여전히 공룡전대 슈트였으나 원작이 닌자전대라는 점에 착안해 닌자 파워를 새로 얻어 활약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덕분에 로봇 자체가 닌자를 소재로 만들어진 로봇이었음에도 그런대로 어색하지 않게 보안 장치를 걸었습니다. 한편 제작진은 시즌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공룡전대 주렌자 악당들도 대부분 계속 출연시키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악당들은 순수 괴수 형태의 디자인이라 인형탈을 쓰고 출연하고 있어서 탈만 공수해오면 되었지만 메인 악당 마녀리타가 소가 미치코라는 일본 배우가 실사로 계속 등장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즌1 촬영 당시 그녀의 출연 장면을 그대로 쓰면 입모양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작진은 일본으로 가서 소가 미치코를 데려다 직접 필요한 장면을 추가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어차피 미국 배우가 더빙을 할 예정이었으니 적당히 입모양만 맞게 연기를 시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즌2부터는 이제 미국판이 악당들 에피소드도 아예 독자적으로 새로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 영어가 서툰 소가 미치코를 데려다 더빙을 시킬 거라고 해도 시즌2를 찍는 건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 제드라는 미국판에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악당을 만들고 이 캐릭터가 마녀 리타와 부부 사이라는 설정을 넣은 뒤 마녀 리타가 남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굴을 손보았다는 식으로 배경 스토리를 넣어서 칼라 페레즈라는 미국 배우가 리타를 연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96년 사바는 미국판의 네 번째 시즌을 제작하면서 더 이상 공룡전대 주렌자 슈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판 신작의 슈트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역시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설정을 붙였습니다. 이후 파워레인저 시리즈는 전년도의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식으로 계속 제작되었습니다. 시즌7 이후부터는 전작들과 스토리의 연속성은 없고 같은 세계관이라는 점만 간간히 드러내며 매 시즌 독립적인 작품들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2년 월트 디즈니가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판권을 전격 획득합니다. 이제 사반 엔터테인먼트는 제작에 손을 떼고 본격적으로 디즈니 제작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 디즈니는 흥행부진, 가족적인 작품을 선보인다는 디즈니 사풍에 반대되는 폭력적인 작품이라는 이유로 판권을 다시 사반 측에 팔았으며 사반 엔터테인먼트가 2011년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를 베이스로 하는 파워레인저 사무라이부터 다시 시리즈 제작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2018년 사반은 파워레인저 시리즈 판권 전체를 5억 2200만 달러의 완구회사 해즈브로에 매각하였고 현재 해즈브로가 파워레인저 신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권이 재매각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사반이 2011년부터 제작에 참여하던 시절에는 한 작품을 2년에 걸쳐 분할 시즌으로 제작하는 등의 상황이 겹쳐 아직 리메이크가 안 된 작품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작년도 작품을 바로바로 리메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리메이크 안 된 작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신작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파워레인저 시리즈는 이제 슈트와 로봇 디자인 그리고 로봇 전투 씬 정도를 제외하면 완전히 미국판만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스토리로 제작되고 있는 셈이어서 겉모습만 같은 전혀 다른 작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9번째 작품 파워레인저 다이노 퓨리가 방영 예정이며 이 작품은 기사룡 전대 유소오저를 베이스로 한 작품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